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투자 명언은 투자란 몇 군데 훌륭한 회사를 찾아내어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눌러 앉아 있는 것이다. 찰리 먼거. 네, 좋은 이야기네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동아일보의 올 재산세 재작년 수준으로 하향한다. 1주택 종부세 작년 수준으로 동결 검토하겠다라는 기사를 토대로 감사 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22일 날 정부하고 이제 인수위원회와 협의 후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재산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줄여주려는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22일 다음 주 화요일, 공교롭게 다음 주 화요일, 이번 주 딱 일주일 후에 구체적인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정부가 검토 중인 보유세 부담을 첫 번째로 보유세 부담 상한을 일단 조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을 해서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해가지고 과세표준 산정에 지금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마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는 대선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 조정안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공약에 좀 넣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수정돼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주택을 갖고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다주택자 분들께는 좀 좋은 소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신문 기사를 좀 살펴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2일 날 발표하면서 이 부분까지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세부적인 신문 기사는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제 정부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세표준 산정이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인 이전인 0.5에서 2.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꾸려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를 갖다 잘 진행을 갖다 해주기를 갖다 부탁드리고요. 또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정책도 그 정부가 정하면 된다면서도 부동산 근간을 지나치게 흔드는 정책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걸 갖다 뭐 결정할 건 아니겠지만, 제가 어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당선되었을 때 9가지 공약을 갖다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인수위원회에서 잘 준비를 해서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처럼, 그러니까 전 정부처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처럼 이런 부동산 정책이 실패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및 공시가격 증감률 비교를 갖다 좀 살펴보면, 실거래가 지수가 2016년도부터 이제 공시가격이 2017년도랑 같이 이제 진행됐는데 별 차이가 없었어요. 17년, 18년까지는. 그러다 19년도에 이제 2배 정도의 실거래가 지수하고 공시가격이 차이가 났다가 2020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실거래가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실거래가 지수는 좀 낮았는데 공시가격은 더 높았고, 근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한국부동산원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22년도에는 아마 20%는 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경우에 실거래가 지수도 작년 연말부터 거래 절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실거래가 지수랑 공시가격이랑 물론 어느 정도가 맞아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는 또 좀 우려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이제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작년에 11월부터 거래 절벽이 지속됐기 때문에 아마 실거래가 지수는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가지고 막 자꾸 추진을 하려다가 보면 여러 가지 역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를 갖다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공시가격을 갖다가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실거래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먼저 보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22일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산세라든지 뭐 종부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 종부세 때문에 내 집을 갖다 처분을 하려고 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또 처분도 못하고 또 이제 많이 또 증여를 제가 한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가 지금 당장 아파트를 갖다가 공급을 갖다 하더라도 한 3, 4년 짧게는 3, 4년, 길게는 뭐 5년에서 7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주택 공급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양도세 완화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추진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갑자기 좀 안 좋아진 이유가 제가 방송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를 졌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렉이 걸려서 다시 지금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러브 고향 아이러브 콘서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역 고향 특례시 출범 축하 콘서트로 이제 트롯이라든지 무용, 뮤지컬, 태권도로 등 다채로운 무대가 고향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했고요. 고향 시민에 한해서 무료 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고향 어울림들이 어울림극장에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이 3월 11일 금요일부터 11시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사전 전화로 예매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인당 2매가 선착순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3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지역 예술인 축하 콘서트 2022년 고향 특례시 출범 아이러브 고향 관련해가지고 축하 콘서트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이라고 이제 제가 1년 6개월 전에 포스팅을 했었는데 어제 조회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498회가 조회가 됐어요. 그래서 왜 조회가 이렇게 많이 됐을까? 보시는 것처럼 뭐 0회, 뭐 1회, 뭐 4회, 3회, 4회 이렇게 조회됐는데 아마 어떤 분이 이제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 관련해가지고 3월 13일이나 뭐 3월 12일이나 3월 14일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 1년 6개월 전에 포스팅을 했었던 건데요. 여기서 이제 현재 부동산 투자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싼 물건을 찾는 활동 큰 의미가 없어졌다. 그보다는 비싸더라도 수요가 높고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을 찾아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 가치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것은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언제나 입지와 상품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시작해야 된다.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제 빠숑님께서 빠세클럽 부동산 투자 파이널 투자 전략에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했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 토대로 거의 정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고요. 이제 지금은요 말 그대로 돈이 되는 최고의 핵심 입지 포인트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빠숑님도 입지 전문가이시지만 저도 제일 먼저 보는 게 부동산 입지다. 거기에서 4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신규 교통망, 환경 쾌적성 회복 지역, 그다음에 대형 학원과 실버 프리미엄 이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세 번째 교육 프리미엄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고요. 이 3가지는 일치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일자리까지도 이제 뭐 물론 빠숑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신규 교통망에서 가장 빛을 발할 노선은 저는 이제 신분당선이다라는 또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제
엄청나게 많은 조회를 해서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10년 후 어디가 오를 것인가, 빠숑님이 20곳을 선정했는데 뭐 다들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덕양구 삼성벨트가 11번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이 20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삼성벨트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좀 그러니까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삼성벨트에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삼성벨트에 내가 정말 종잣돈이 없어서 좀 힘드시는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도전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1년 6개월 전에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에서 3기 신도시 전문가로 저는 계획대로 지금 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릉에 가서 또 부동산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감사스마일 TV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많은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릴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 삼성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저를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아침마다 방송하는데 부동산을 언제 하느냐고 하는데, 아침에 방송을 하고요. 또 이제 틈틈이 또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후 지나서 감사스마일은 부동산 현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침마다 방송하는 거는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감사스마일 TV 정말 꾸준하게 애청하시는 그런 애청자분들께 제가 아침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드리는 걸 좀 기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방송을 갖다 마무리 지려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쭤보고 물어봅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도 끝났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 같냐, 이제 부동산이, 그리고 나는 이 집을 좀 팔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에 지금 매도를 갖다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일단 제 생각은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가능한 것들은 양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 1년이든 2년이든 유예가 좀 될 것 같고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는 좀 인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라든지 안전진단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제재 속도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또 리모델링까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처리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좀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다라고 하시면 양도세 유예되는 물건들을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러니까 만약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시세 대비 좀 싼 매물들은 지금이라도 픽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으면 또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또 윤석열 당선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시장에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 생각은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갖다가 또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양도세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좀 중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세를 갖다가 좀 많이 좀 완화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시장에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와 있지 않고, 더 나가서 이제 또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사는 사람들도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좀 막혀 있다, 좀 동맥경화처럼 막혀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인수위원회 때 3월, 4월 달에 결정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월, 4월 달에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든지, 또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3월 22일 날 이런 것들이 공시가격도라든지 또 재산세 종부세 인하에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또 대책이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1주택자 분들께서는 이제 좀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는데, 대출 규제보다 저는 더 시급한 게 DSR입니다. 그래서 DSR을 좀 완화를 하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총선 이후에 가능한 것들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든지 임대주택 중과배제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임대차 3법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민주당과 협치가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에서 제가 어제 밤에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처럼 이제 부동산 공약을 막 내세웠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협치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동산 부분은 많이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이 뭐 180도로 바뀌지는 않는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생각했던 부동산 정책이 윤석열 정부로 오면서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는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제가 방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가능한 게 있고요. 지금 당장 가능하지 않고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들이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치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갖다가 짜야 되는지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5월 10일까지 인수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5월 달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지켜보시고 그때 가서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고요. 또 매도를 갖다가 뭐 양도세 때문에 좀 팔아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를 갖다 완화한다고 하면 시장에 물건을 갖다 내서 매도를 좀 하시고, 또 일시적 일가구 위주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세금 때문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물론 손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맞아져가지고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께만 특별히 드립니다. 왜냐면 저에게 전화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제가 일일이 다 상담을 못 해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리지만, 제가 방송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뭐 구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는 것 뭐 추천드리고요. 구독하지 않고 우연찮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항상 미래를 좀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2020년 9월 18일 날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거를 왜 어제 사람들이 1년 6개월 전에 것을 이걸 갖다 보았을까라고 문득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갖다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미래에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을 갖다 되돌아보시면 10년 전에 나의 생각과 지금의 나의 생각이 물론 다르겠지만, 또 마찬가지로 지금의 2022년 3월 15일에서 2032년 3월 15일에 어떻게 10년 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집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말 내 집을 갖다가 막연히 없는 걸 갖다가 지금 그냥 내년에 집을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 갖지 마시고, 마스터 플랜을 좀 가지시고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서 내 집 장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삶의 그런 것들을 방향을 설정을 갖다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누가 했어요. 감사스마일도 이 말뜻을 30대 때는 몰랐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 말뜻을 좀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재에 살고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삶을 살면 좋을 듯 하고요. 물론 다음 정부가 아직 오진 않았고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새로운 정부를 갖다 맡게 되면 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서민들께 더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 부분에 있어서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의하고 식은 다들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주거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좀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 부동산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발 1주택만이라도 소유를 하고 내가 주거의 안정을 갖다 끼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후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은 제가 블로그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포스팅을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방송이 다소 길었는데요.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